자, 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요 내용을 가지고 얘가 수능 문제까지 응용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될지를 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 먼저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2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리고 a 값이 2차 앞에 계수값이 양수래.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 요 녀석이 fx가 0이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되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0이 되니까 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근이 알파와 베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오고 두 녀석 다 0보다 큰 이런 실근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x하고 베타는 알파하고 베타는 둘 다 양수야. 그러면 얘가 x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알파와 베타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0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위치하겠지. 자, 그러면 시험 치는 학생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식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먼저 여기 y축을 그려봅니다. y축을 그려보면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특징 짓는 것은 0보다 위쪽에, 즉 f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요 y값이 0보다 위에 있다. 요 사실이 요 그래프를 특징 짓고 있어. 그러니까 요런 게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대한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종합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첫째, 어떤 2차 함수가 있을 때 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뭐 두 개의 근이 0보다 크다 그랬을 때 계략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 그래프 개형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계략적인 형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조건에 맞춰서 그렸을 때 요 fx에다 어떤 숫자 0을 대입했을 때 요 함수값이 결정이 돼야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함수값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0보다 크다 작다 하는 이 부호 판정이 가능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뭐냐면 지금 F0을 대입했더니 0보다 크다라는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만 따져놓고 보면 그래프가 이런 경우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이것도 0보다 크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이런 경우. 응? 여기가 0이라면 위에 떠 있으니까 f의 제로값이 0보다 큰 건 맞잖아. 얘도 f의 제로값이 0보다 크고. 그러면 만약에 있지. 요 함수값만 가지고 요 그래프의 특징을 다 썼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왜냐하면 지금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답되는 건 없어. 이 문제 조건에 충족되는 거는 이 처음에 그렸던 요 그래프, 요거 하나만 답이야. 그래서 얘나 얘를 어떻게 해야 첫 번째 그래프 형태로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 0의 오른쪽에 되어 있으니까 대칭축도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대칭축 공식은 여러분들 이거 중3 때부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 2a분의 b지요. 요게 꼭지점의 x값, 여기 대칭축 값이야, 요거. 요거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0보다 오른쪽에 있고 중요한 거는 알파, 베타 사이에 낑겨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알파, 베타 사이에 낑겨 있다. 자, 이렇게 써야 정확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대칭축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낑겨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맞겠지만 실근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떠 있잖아. 떠 있으면 뭐까지 고려하라는 얘기야? 판별식 D를 고려해야겠지.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D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요 조건까지를 다 대칭축하고 판별식하고 함수값, 즉 f에 0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요 함수값, 요 세 가지를 다 따졌을 때 비로소 알파와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이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냥 함수값만 따졌었을 때는 엉뚱한 그래프가 다 그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그림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대칭축하고 판별식까지 고려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순서를 기억하세요. 그래프 개형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원하는 그래프 계략적인 형태를 그리고 그 그림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 함수값하고 대칭축하고 판별식 이 세 개의 관점에서 식을 세우면 끝나. 그게 어떤 경우는 판별식이 필요 없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대칭축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냥 함수값 하나로 다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있어.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두 근 알파와 베타 사이에 어떤 특정한 상수값 P가 낑겨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됩니까? 아, 요 정도의 P가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 알파보다 오른쪽에 베타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여기가 대칭축이라고 했을 때 P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그래도 알파와 베타 사이에 낑겨 있다라는 말은 성립이 되잖아. 그러면 대칭축의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다 되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칭축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는 함수값을 따졌을 때는 대칭축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을 때 전부 다 뭐야? f에 p를 대입하면 0보다 작게 되지. 그치?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간에 낑긴 이 p값이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런 얘기야. 처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 밑으로 잡아 당겼어. 당기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교점이 생기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생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냥 이거 하나로서 이 그래프의 특징이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굳이 D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해도 답은 요거 하나 썼을 때 하고 똑같게 나올 거야. 이해가 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근의 위치 관계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첫째, 그래프의 계략적인 형태, 이 개형을 갖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얘처럼.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낑겨 있다 하면 뭐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 그 함수값 있지요. 함수값이 얘 같은 경우는 FP가 0보다 작다. 이게 그림 그 상황상 그대로 튕겨 나오잖아, 이게. 그치? 그래서 FP가 0보다 작다 이런 거 쓸 수 있어야 되고 물론 뭐까지 기억해야 되냐? 판별식하고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대칭축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여기서 필요 없게 되었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마다 어떤 경우는 판별식이 필요 없고 어떤 경우는 대칭축이 필요 없고 경우가 다 틀려. 그래서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할 거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요 세 개로 그래프 관계를 써먹을 수 있다. 식을 세워갖고 풀어낼 수 있다라는 요 세 개의 관점은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1 때 배웠던 이런 문제들이 막상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먼저 기초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할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 알파, 베타는 1이 알파, 베타 사이에 낑겨 있대. 그래서 조건 하나가 나와 있는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실수 m은 어떤 범위의 값을 가지냐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대로 그래프의 계략적 형태를 그려보자고. 먼저 1이 알파, 베타 사이에 낑겨 있대. 그러면 자, XY축 대강 그린 다음에 1이 요 정도에 있다고 쳐봐. 오케이? 그리고 알파와 베타 사이에 낑겨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2번 조건까지 충족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려워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 이게 뭐냐면 두 근하고 1을 뺀 게 절대값이 왼쪽이 크다라는 게 이게 뭔 소린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개념을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다 이런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지. 마이너 1의 절대값하고 뿌라 1의 절대값은 같지. 1로서. 근데 교과서에 살펴보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게 뿌라 1이고 왼쪽으로 한 칸 간 게 마이너 1이야. 이 거리값이 같다라는 게 절대값의 의미입니다. 거리로 해석할 수 있어, 이거. 절대값이. 얘가? 그러면 요 왼쪽 얘기는 알파라는 근하고 1 사이에 벌어진 거리가 베타라는 근과 1 사이에 벌어진 이 거리보다 더 큽니다. 이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해 분리 열심히 개념 공부를 외우더라도 이런 거 해석이 안 되면 이것 때문에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거를 이 그림으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알파가 한 요 정도 있다고 치고 베타가 한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왜냐하면 1을 기준으로 요만큼 벌어져 있지. 얘는 1을 기준으로 이따만큼 벌어져 있으니까 이게 더 크잖아. 그게 이 말뜻이라고. 얘가 그러면 계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계략적으로 이제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 얘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알파가 0보다 크다 작다 얘기가 없어. 예를 들어서 알파가 마이너스 3000이라고 하고 그래도 1보다 작은 건 맞잖아. 그러면 알파가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0의 왼쪽 오른쪽 다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아까 개념 설명에서 얘기했던 얘가 뭐 0보다 크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요 그림 상황에서 딱 들어맞는 거는 가장 확실한 거는 1을 갖다가 함수값을 구했을 때 분명한 거는 알파 베타 사이 낑겨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값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식으로 쓰면 F에 1을 대입하시면 얘가 0보다 작다라는 이런 결과가 되지. 얘가 그래서 이걸로 풀으셔야 돼. 이걸로 풀으셔야 되고 또 하나 왼쪽으로 벌어진 거리가 더 기니까 대칭축이 이 정도에 있다 그러면 이 1의 값은 대칭축의 오른쪽에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
2a분의 b가 마이너스 2m이니까 약분하고 빼기 빼기는 더하기 되면 m이 대칭축인데 요게 1의 왼쪽에 있다 해서 요 괄호친 두 개의 식으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에 공통범위로 풀어내시는 게 키포인트야. 이해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 근 사이에 어떤 1의 값이 존재한다면 판별식 이거 따질 필요가 없지. 응? 그리고 거리가 이만큼 더 벌어졌으니까 대칭축은 따져야 되지만 판별식은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가 수학원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 수원 과목하고. 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냐. 자, 봐봐. 어떤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이거 당연히 X자끼리 곱해서 뺀 게 0이라는 얘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지식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x 빼기 2a 이렇게 쓰고 1하고 a를 곱하면 a야. 그래서 x자로 곱한 걸 뺀 것이 0이 된다.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도록이라는 말뜻이야.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내용이고 이 식을 통해서 이제 풀이를 하시면 이 식을 이렇게 되지. 풀었을 때. 오케이? 그럼 2차식이 되는데 이 2차식의 x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 사이에 모두 존재할 때 정수 a값의 최대값을 또 구하래.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뭘로 바뀌냐면 고등학교 1학년에 근의 분리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라 그랬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3 사이에 자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x값이 모두 1과 3 사이에 낑겨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함수값을 먼저 따져보면 마이너스 1을 f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위에서 만나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3을 대입해도 요 위에서 만나니까 f의 3 대입해도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됐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만약에 얘가 중근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교점이 하나야. 얘는 교점이 두 개고 그러면 요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고 교점이 하나일 때는 판별식이 0일 때니까 D값으로 따지면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그치? 그 다음에 대칭축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 낑겨 있지. 그러면 여기서 대칭축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2a니까 뭐가 됩니까? 요거 빼기 빼기는 플러스 되고 a가 되니까 요 a값 대칭축이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 낑겨 있네 해가지고 요때는 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요 세 개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1번, 2번, 3번 각각의 범위를 구하신 다음에 요거의 공통범위 구하신 게 답이라는 얘기야.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나는 지금 발상법 위주로 수능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발상법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는 걸 감을 잡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가 지수 방정식하고 결합되어서 나왔다고 쳐봐. 수학원에. 그러면 먼저 기억하실 건 여기 복잡하게 되어 있는 4의 x로 치환할 생각을 해야겠지. 4의 x를 t로 치환하는 거 이거 교과서에 여러 번 나왔잖아.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 t의 제곱 마이너스 4t a가 왼쪽 가시면 마이너스 a 이꼴 0이라고 이렇게 식이 나올 거야. 오케이? 자, 요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게 문제 포인트야, 조건이야. 그러면 x 대신에 t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프 개형이 뭐 이렇게 되어야 여기하고 여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겠지. 근데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냥 이걸로 푸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반드시 기억을 해도 여러분들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값이 달라지는 거 누차 강조했지요? 이건 반드시 그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수함수에서 4의 x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돼서 x에다 0 박으면 여기가 1이고 다 x보다 떠 있잖아. 그 얘기는 t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와 동의어지요? 이거 놓쳐가지고 이 문제 틀리신 분 꽤 됐을 거예요. 그러면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y축이 여기 있다 그러면 자, 요 오른쪽 원래는 이렇게 왼쪽까지 갔어야 되는데 t의 0보다 오른쪽은 이쪽만 그려야겠지. 검은 쪽 실선만.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식을 세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f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뭐가 됩니까? 여기서 식을 세우면 마이너 a가 나오는데 요 값이 0보다 크지? 그치? 그 다음에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니까 ft 이꼴 0이라고 나. 이게 ft지? 그랬을 때 요거 판별식 d 값을 구해가지고 4 플러 a가 나올까? 이게 서로 다른 두 근 나와야지. 0보다 크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얘하고 얘 공통범위. 요거. f에 0 박아서 이게 마이너 a가 나왔는데 얘가 이제 0보다 크다 해서 요 두 개의 값을 공통범위를 구하시면 답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이거 대칭축은 구할 필요 없어요? 이거 없어. 왜냐하면 이 양끝값이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식을 세우냐고. 그러니까 대칭축하고 함수값 얘 같으면 뭐 f의 0이 0보다 크다. 그 다음 판별식 이 세 개를 다 써야 된다는 보장이 아니야. 여기선 이거 불필요하지. 이거 두 개만 써가지고도 이 문제 상황을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끝나. 자,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미적분 단원하고 결합돼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자, fx라는 식이 주어져 있고 x의 값이 마이너 1과 0 사이에서 극대값을 갖고 x가 0보다 큰 쪽에서 극소값을 갖도록 정수값 a가 몇 개가 나옵니까?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극대극소 나오면 주어진 함수의 프라임 값 구하는 거는 미적분에서 여러분 열심히 했으니까 아실 거야. 그럼 프라임 값 구하시면 3x의 제곱 2의 a 빼기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a 이렇게 나오실 거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2차식에서 이거 배웠지 교과서에서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있다고 치면 이게 F'의 그래프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이 구간이 극대값이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여기가 극소값이지 이건 기초개념이다. 교과서 뒤져봐. 야 이렇게 되면 여기 극대고 여기 극소지 플러스 기울기에서 마이너스 기울기로 이게 바뀌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기울기로 요거 얘기한 거야. 플라에서 마이너 바뀌는 게 얘는 fx 그래프고 얘는 f'x의 그래프니까 틀린 거지 이거. 그럼 극대극소를 이렇게 계력적으로 깔아놓고 한 녀석은 마이너 1하고 0 사이 낑겨 있어야 된대. 그러면 여기가 0이라고 치고 여기가 마이너 1이라고 치면 되지. 또 다른 녀석 베타는 0의 오른쪽에 있다. 말 되잖아. 극소값. 그러면 이걸 점수를 따기 위해서 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f 프라임 x에다가 마이너 1을 여기 마이너 1을 대입했을 때 이 위에서 만나니까 0보다 크다라고 쓰면 돼. 그리고
0을 대입하면 요 함수값이 아래쪽에서 만났으니까 F'에 0 대입하면 음수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칭축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사실은. 어? 마이너 1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어. 근데 뭐 알파하고 베타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대칭축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 1이 있고 0이 있어.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베타가 0의 오른쪽에 있는 거 맞지? 알파가 마이너 1하고 0 사이 낑겨 있는 거 맞는데 대칭축은 또 이렇게 돼 있지. 뭐가 뭔지 모를 때는 식을 쓰지 마세요. 대칭축에 대한 식을. 그리고 분명한 거는 0의 함수값이 아래쪽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개 근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판별식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하시는 게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적용한 문제였어. 미통기에서. 자, 도움 많이 받으시고 수능 대박 이루십시오.